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에는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본인의 상황에 실망하셔서 부동산 투자는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애 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죠. 네, 먼저 이번 영상은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다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얘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좀 더 상급지로 가셔서 다른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1대9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머지 90%를 위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신입사원인 분들은요, 저렴한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실 텐데요. 아마 200만 원 초반대의 월급을 받고 계실 겁니다. 버는 게 적으니까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분들께는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드립니다. 줄여서 중기청이라고도 하는데요. 중기청은 금리가 1.5% 고정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억 원을 전부 대출을 받는다면 연 150만 원, 월 12만 5천 원만 내고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도 그 중기청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꼭 매물을 잘 찾아보시고 이 상품을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제 전세 매물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거주를 하셔야 될 텐데요. 청년 전용 그 행복주택을 알아보시거나 큰 집보다는 원룸이나 투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인천 쪽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번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고 그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셔야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저축한다 생각하고 목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제 회사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요, 일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저축을 하셨다면 이제 5천만 원 정도씩은 모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조금 큰 집을 찾기 시작하실 텐데요.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결혼을 할 예정이시라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대출을 3억 원까지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2억대 후반 아니면 3억대 초반의 전세 매물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거주할 예정이시고 아직 결혼 예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보다는 조금 적어요.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2억 초반대의 전세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버팀목 대출은요, 우대금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2%대 초반의 금리고 아니면 중후반까지도 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주를 하셔도 돈은 꾸준히 계속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만약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거주한다고 하셔도 잘 찾아보시면 1.5룸이나 투룸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이다 보니까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요. 신도시 쪽에서는 위치도 너무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제도 찾아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전세,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다가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셨으면요, 아파트 청약 또는 아파트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평균 연봉인 한 25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신다고 하면요, 이제 한 달에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실 텐데요. 디딤돌 대출,
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을 하신다면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요, 매달 약 80만 원 전후에 지출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과 그 이자를 갚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인천 경기 지역에는요 4억대 5억대 매물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가격 안에서 준신축으로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2년 전 2023년이죠 2023년 가격과 비교를 하면 대부분 1억 5천 이상씩 가격이 상승을 했을 겁니다. 매월 80만 원씩 지불을 하더라도 1년이면 96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는 건데요. 2년 동안 1억 5천이 올랐는데 매년 1000만 원씩 지불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만약에 아직 아파트를 매수하시기에 충분한 자금적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뉴스테이 아파트 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를 추천드립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까지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약 조건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운이 좋으면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셔도 좋고요. 거주를 하시면서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이제 목돈을 만드셨다면 기존 집을 처분하면서 모은 목돈을 더해서 5억 원에서 7억 원대 집으로 이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차익과 목돈을 합치면 아마 평수를 늘리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집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을 구매한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결혼 후에 20년 가까이 집을 매수하지 않으셨고 청약 통장도 부으신 지 오래됐다면 이제 50대, 60대 정도 되셨을 텐데요. 이때는 공공청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청약은요, LH에서 시행하는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청약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순서대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 정도로 오래 되셨다면 웬만한 집은 다 당첨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나중에 뭐 주택연금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집을 사용해서 이것저것 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부동산 투자는요,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먼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나이나 내 형편에 맞게 알맞은 정책을 알맞게 사용을 한다면 최대한 자산 증식을 위해 노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누구나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알짜 부동산 정보 얻어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